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욱 계명대 교수,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 먼저 잠깐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타격이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현장 행보에 나선 건데 민심 챙기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사전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28명이 확진자고 지금 거기서 또 7명은 퇴원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영내 확산이 이제 막아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를 깔고서 그 상황에서 사실 만들어진 피해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 침체가 우리 수출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생산 기지가 영역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 생산 기지가 막 스탑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민생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시장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뭐 기업인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연쇄적으로 민생 챙기기에 뭐 올인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밥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골목 상권 살려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구내식당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런 행보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말 유감스러운 것이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영내 확산이 진정됐다라고 만약에 우리 정부가 판단한다면 그건 저는 섣부른 진단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가 지금 아주 그냥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도 지역에 다녀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애초에 왜 대통령부터 나서서 과잉 대응, 과다한 조치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과잉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그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최전방의 방어선을 굉장히 높고 강하게 치고 나서 이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조금은 편안하게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최전방은 느슨하게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후방에 있는 국민들에게 과잉 대응을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확진 환자가 살짝 스쳐간 지역 또 막 문 닫고 막 이런 엄청난 조치들이 취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일반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나 민생에 직격탄을 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애초에 저는 이 과잉 대응 방어선 치는 게 저는 거꾸로 됐다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경제가 이런 상황이면 꼭 우리 청와대 대통령께서 대기업을 꼭 불러 모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내에 굳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시작한 게 꽤 됐어요. 그리고 저는 늘 제가 궁금했던 게 뭐 역대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기업 총수들이 왔어요. 뭐 투자 얼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내 투자인지 해외 투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또 고용도 얼마 하겠다고 약속한 그게 팔로우업을 누가 하는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런 약속을 지켰는지, 고용을 그만큼 늘렸는지 누가 체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상황이 되면 대기업 불러 모아서 투자 뭐 약속받고 이러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쇼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화제를 이제 돌려볼게요. 자유한국당이 만든 자매 정당이라고 할까요? 위성 정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례 정당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미래 한국당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오늘 정식 정당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 미래 한국당이 공식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에 앞서서
민주당에서는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가짜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관련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강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가짜정당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정치 퇴행을, 가짜 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선관위가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가짜 정당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위성 정당이고 사실은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지만 문제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이죠. 5개 시도당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의 당원 뭐 등등의 것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꿔주든 뭐하든 왔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그거를 불허할 하등의 그런 어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법적인 근거는 없는 법적인 거죠. 근거는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법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도 다 통과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당이 존립하는 근거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존재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나가면 정당들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당 이름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정당이 지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인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사실은 정강 정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강 정책도 없고 거기에 뭐 어떤 정치를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거기서 내가 이 정당에게 뭐를 위해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신념을 갖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어느 당에도 뭐 제2당이다, 뭐 이 제2중대다, 제3중대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영구히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한국 정당 정치의 굉장한 참극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교과서에도 올라갈 것이고 굉장히 나쁜 행태, 즉 우리의 어떤 이 선거법을 개정한 원뜻, 그러니까 비례성, 대표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원뜻보다는 의석수 하나 늘리는데 모든 것을 다 거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면모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행한 정당이 하나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옥 교수의 아주 격앙된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격앙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한국 정당사에 참극 일어났다. 그다음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뭐 가짜 정당이라고 규탄을 하잖아요. 저는 이 미래한국당의 탄생은 결국은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미래한국당 탄생에 있어서 주된 산파 역할을 한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4+1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차피 이 지금 올해 시행되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번 한 번만 시행되고 끝납니다. 수명이 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비례의석 30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캡을 씌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4년 후 선거에서는 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선거법 자체가 다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선거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에만 몬다, 손가락질을 한다. 이거는 저는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 주된 책임은 저는 그 4+1 주도한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래한국당을 유권자들이 찍어줘서 네. 표심을 얻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21대 국회에 들어갈 때는 미래한국당의 당적을 가지고 입성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보수 그거는 신당으로 이제 합치지 두고 봐야 않겠습니까? 되겠지만 지금 그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선출되신 한성교 예. 대표께서 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호락호락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년 내리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보세요. 4+1처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처럼 그 4개 정당이 이번에 합세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미래한국당도 일정한 의석을 가지고 보수 진영 전체의 뭔가 합을 늘리는 이런 역할을 4년 내내 할 수도 1+1의 협의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4+1은 되고 1+1은 안 되고 이 제가 뭐 미래한국당 대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미래한국당이 이번 선거 끝나면 바로 없어지면서 네. 지금 이번 주말에 새로 태어나는 예. 신당에 흡수합당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왜 합니다. 흡수합당 될 거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게 유권자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이 좀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이렇게 막 믿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립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예컨대 무슨 사무실이 있는지 당원이 있는지 아무것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없는 정당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예.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을 만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결사, 집회 자유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인데 네. 이것이 타당에서 다 온 거잖아요. 위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보세요. 정당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는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듯이 무슨 사무실 공간이 있고 없고 이 문제 아닙니다. 의석입니다. 의석수를 뭐 10석이든 15석 확보를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확정이 된 소식이 있어서 그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통합신당, 보수 쪽의 통합신당의 명칭이 기존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얘기들은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이라고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까지 합쳐서 115석을 확보한 미래통합당이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한국당의 최고위를 확대 개편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아예 뭐 지도부 일괄 사퇴한 뒤에 새로 판을 짜자 아니면은 50%라도 사퇴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흡수 통합의 성격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전진당, 뭐 새보수당 다 흡수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통합을 큰 그림을 그릴 거면 차라리 다 허물고 새롭게 이렇게 지어서 국민들에게 정강정책이건 뭐건 새로움을 주는 그런 보수로서의 어떤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그 새 가치를 어떻게 주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보수로서 재탄생됐다. 이렇게 좀 인식을 받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줘야지 좀 네. 선거에도 유리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일부를 이렇게 플러스 해주는 그 개념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도 당장에 그럼 뭐하러 헤어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계속 이제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양적으로 그냥 통합만 돼 있는 것이고 질적인 내용적인 변화가 하나도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의 비판의 초점이 거기에 모여질 텐데 이제 형식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그냥 이 흡수 통합의 성격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 진짜 보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거를 내가 왜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못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 유승민 전 대표의 개혁 보수 노선에 깊은 교감을 하고 계시는 진수희 전 의원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보수당의 원래 입장은 지금 보세요.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와 한국당 지도부는 사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관위 구성도 김영호 위원장이 혼자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신설 합당을 주장하면서 신설 합당 방식으로 하면 두 당의 지도부가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걸 원했던 것이고 단 공관위는 그대로 존속시키자라고 했던 거는 김영호 공관위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이나 앞으로 천명한 방향성을 보면 긍정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인정을 하신다. 해드릴 예. 만하고 그거는 지금 한국당 지도부와도 별도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자. 여기에 몇 명을 더 추가하는 건 그야말로 지분 챙기기밖에 안 된다라는 하고
생각을 하고 유승민 대표의 그 다 내려놓는 이 정신을 10분 살리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그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통추위에서 뭐 몇 명 더 추가해야 되겠다. 안 하면 그냥 한국당 그야말로 그게 한국당의 흡수합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네. 뭐 최종은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흡수합당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이제 과다하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호 공관위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한국당 현재 의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가 되고 나면 지금 한국당보다 사이즈가 절반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새보수당이든 그 통추위든 이게 다 그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흡수합당이라고 그냥 매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당명 이야기 하셨나요? 예. 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저는 저희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합신당 여기에는 사실은 당의 방향성이나 뭐 이렇게 정체성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미래통합당 이렇게 되면 미래라는 키워드와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합해진 건데 저기에는 이런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막 적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이제 과거 정권 때리기에 막 거의 혈안이 돼 있다시피 하면서 막 2년 이상 3년 가까이 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서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뿌리내리는 일에 지금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들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걸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거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 사사건건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물론 당들이 통합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좀 통합하는 쪽으로 국민도 통합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이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관혁 교수님. 예, 지금 뭐 우리 한국 정당 정치에서 이제 보수당이 통합된 보수당이 하나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부정적인 얘기보다 조금 조언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뭐 지도부 구성이라든가 뭐 공관위 구성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좀 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실제적인 통합이 되고 보수당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어떤 대안적인 정당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느냐를 주는 것인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거는 그 부분에서 혁신성이 지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예. 불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정치인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반영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 보수당이 새롭게 등장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보수당이 미래, 진짜 미래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상을, 비전을 국민들에게 좀 새로움을 좀 주는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조언입니다. 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은 정말 큰 변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하나만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루어져서 현재와는 시차가 조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50대 유권자를 타겟으로 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면서 범보수 통합신당이 등장을 하면 지지를 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지 의향이 있다가 39.4%, 없다가 56.3%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진수희 듣고 의원 싶습니다. 입장에서 좀 예. 가슴 아픈 결과네요. 별로 가슴 아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이따가 한 40% 가까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한국당과 새보수당 합한 거보다는 많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 통합 안 하고 따로 있는 것보다는 통합 효과는 있다라고 같은 결과를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그러니까 선을 보이기 이전에 묻는 저 여론조사는 제가 보기에 큰 그 의미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평상시 여론조사에는 중도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의사표명을 안 하세요. 네. 안 하시고 이제 그러나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반드시 현재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 투표 표심보다 지금 저 여론조사는 좀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그 과소평가된 네.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저희 받아들입니다. 잠시 후에 여기 나오게 될 배종찬 소장이 늘 얘기하는 샤이 보수. 샤이 보수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총선 낙동강 벨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로가 가장 빅매치로 초반에 관심을 확 끌었는데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낙동강 벨트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뭐 점쳐지고 거의 있습니다. 윤곽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고향에서 나간다는 거를 지금 지도부가 그러니까 공관위가 이제 거절을 하다가 부인을 하다가 그럼 양산이나 김해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 이제 일종의 격전지죠. 그리고 굉장히 상징성이 경남에서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부에서 그걸 수용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양산을이라는 것이 그래픽에서도 보면 예. 언론에서 기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프레임입니다. 저런 프레임. 예. 근데 사진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지금 뭐 경남지사와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던 그렇죠. 너무나 좋아하는 프레임으로 이미 대진표가 짜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관심이 가는 근데 것 이제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양산이라는 게 어디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데라 여기가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평가 뭐 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PK 지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K나 뭐 이 지역은 아직 아니라 그래도 PK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승부를 가져가느냐가 전체 판도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양산이 누구한테 가느냐, 어느 정당에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다가 이제 두 상징적인 인물이 여기서 이제 이긴다, 누가 이긴다면 이게 이제 차기의 후보군으로 바로 편입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놓치기 어려운 그런 격전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미 두 분 다 또 출사표를 던져서 대권에 나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아마 저 홍준표 전 대표 제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저는 처음부터 홍준표 대표와 김태호 지사를 서울로 차출을 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가 과연 서울에서 그렇게 경남에서보다 네. 소구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김형호 위원장의 심모 원료 속에는 서울을 세게 밀면 최소한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대단한 해안이 않으셨을까? 아닌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네네,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저 양산, 김해, 창원, 성산 이런 지역은 그 서울처럼 험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보수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데 뺏겼잖아요. 네. 그걸 되찾아온다라는 건 엄청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저 정도 선에서 그 공천위원회와 후보자들 간에 뭔가 이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김영호 위원장 굉장히 성공한 공천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당은 지금 예비 후보자 면접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 영등포 일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들 간의 신경전이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경선론자거든요. 국민이 공천도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의 전직 의원이 한 지역구를 놓고서 경쟁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이 지지자나 또는 당원들의 선택권들이 사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네. 당내 경선이거든요. 예. 너무 험악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나중에 항상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경선이 오히려 본선을 망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고 금도를 지키는 그런 경쟁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색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황색이랑 오렌지색을 두고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색깔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래통합당, 이게 보수 진영의 통합 과정에서
밀레니얼 핑크라는 또 색깔을 원래 뭐였다고 그랬죠? 원래 퀀텀 뭐요? 퀀텀 레드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퀀텀 잠깐. 레드에서 밀레니얼 핑크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참 색깔 너무 헷갈리네요. 이번에 그러면 일단 오렌지색과 주황색을 놓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일단 민중당 대변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민중당은 주황색이지만 우리는 오렌지색이다. 그런 일로 대표 간 면담은 불필요하다고 거절해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이쪽은 주황색이고 이쪽은 오렌지색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안철수 대표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네, 요약하면 민중당은 원래 3년 동안 주황색을 쓰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느닷없이 아무 상의도 없이 본인들의 당 색을 또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때 아닌 색깔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좀 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이게 주황색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굳이 오렌지색이라는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거 담당자는 이거는 다르다. 그런데 비비드하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비드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네. 구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비슷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가는 것이 정당의 일종의 게임의 룰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국민의당이 될지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어느 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의 어떤 컬러를 이 색깔을 좀 다시 조정해보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의 어떤 정당이 갖고 있는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이 정당의 어떤 행위의 평가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요, 이거는 상도위에 좀 어긋나는 일인 것 같고요. 주황색하고 영어를 쓰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인가? 그러니까요. 예. 오렌지나 또 비비드라는 단어를 쓰면 네. 뭔가 달라지나 그랬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지금 최근에는 본인이 하시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무식하다라는 비판이 돌아오길래 네. 제가 비판하기도 좀 죄송한데 이거는 빨리 바꾸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당 지금 당명도 네, 불어받았지 또, 예. 색깔 갖고도 이러니까 모르겠으면 저거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 그 안철수계 비례대표라고 불리우는 한 분 김중노 의원께서 또 탈당을 하셔가지고 네. 한국당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예, 그런 일도 있어서 뭐 내우 외환 뭐 이런 상황이신 네. 것 같습니다. 레드나 빨간색이나 블루나 파란색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